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 영어 윤광덕입니다. 우리 바로 지난 4월 8일 날 국가직 9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모든 우리 학원 학생들이 다 원하는 점수를 받았기를 정말 희망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리뷰, 분석을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물론 총평에도 제가 썼지만 절대 영어는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평이하게 나왔고요. 고1에서 고2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3 수준 정도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어휘 수준도 항상 다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만약에 영어를 좀 투자를 했다면 적어도 저는 60점 이상은 다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특히 어휘 같은 부분도 고1, 2 수준, 기초어휘 수준에서 모두 다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답으로 나온 그 선지들 다 기초어휘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은 동감을 하실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영어를 포기했거나 혹은 여태까지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특히 기술직 학생들은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어 절대 어렵지 않게 출제됩니다. 버리는 과목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1~2시간, 초반에는 한 2~3시간 정도의 투자만 있으면 절대 꽈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꽈락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적어도 60~70점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도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서 다음 시험도 제대로 한번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Intimate, incessant, hold of, abide by 총 4개 어휘가 나왔어요. 수거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어휘가 제가 나눠드리는 수업 시간 때 나눠드리는 기초어휘에서 다 출제가 됐었던 그런 어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봤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계속 시험도 보고 바로 채점도 하고 모르는 거 다시 쓰고 분명히 맞췄을 거라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랬어야만 했고요. 이 4개 맞추면 적어도 20점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외웠던 부분들 페이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ntimate 다 외웠던 거 incessant, hold back, hold off, 그리고 abide by 같은 경우는 필수 어휘에서 그것도 day 1의 세 번째에서 우리가 봤었던 부분입니다. 어휘는 이런 식으로 절대 어렵지 않게 그리고 딱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방대하게 볼 필요 없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해진 것들만 반복해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독해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초 어휘들을 꼭 먼저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절대 기출 어휘 외우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기초 어휘를 외워주십시오. 아시겠죠? 바로 갑니다. 자, 1번입니다. intimate가 나왔네요. intimate는 답은 close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무슨 뜻이죠? 친한이라는 뜻이에요. 친한. close가 닿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까운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close friend 하면 친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동의어로 near, nearby, adjacent. adjacent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adjacent, 가까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nosey는 뭔 뜻이에요? 막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nosey라고 하는 거예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inquisitive, prying 이거 외워주십시오. 이런 것들. 조금 고급 어휘인데 prying 정도까지 외워주시면 딱 좋겠어요. outgoing 뭡니까? outgoing. 이거 직역하면 바깥으로 나가는이라는 뜻이요. outgoing,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면 outgoing mind를 갖고 있다. 바깥으로 나가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건 뭐예요? 사교적이란 얘기죠. 바깥으로 나가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outgoing 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outgoing은 sociable과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open도 있고요. social. 이렇게는 같이 동의어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4번 considerate가 나왔네요. considerate는 정말 필수 어휘 중에 하나죠. considerable 기억나요?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라는 뜻인데 considerate는 완전 뜻이 달라져요. 얘는 사려 깊은이라는 뜻입니다. 사려 깊은. considerable, considerate. 그래서 consider의 형용사 형태인
considerable가 consideration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암기해야 할 그런 어휘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좀 외워주시고 considerate 사려 깊은 겁니다. kind의 동요가 될 수 있겠죠. 사려 깊은 거. 그리고 attentive 뭔가를 세밀하게 챙겨주는 겁니다. attentive 뭔가를 주의해 주는 거, 항상 주의 깊게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thoughtful 사려 깊은 거, 생각이 많은 거. concerned 관심 많은 거. solicitous도 사려 깊은, 그리고 mindful도 사려 깊은이라는 뜻입니다. mindful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죠. thoughtful과 같은 뜻이죠.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incessant가 나왔어요. incessant는 얘는 끊기지 않는 겁니다. 끊기지 않는 거. 이 incessant가 뭔가 끊어지는 것을 cessant라 그래. 근데 in을 붙였기 때문에 incessant는 끊임이 없는 것이죠. 끊임없는 거, 계속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constant, 계속되는 거. 자, constant의 동의어로서는 continuous, sustained, perpetual, 영속적인, 영원한, perpetual, incessant, 여기 동의어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rapid가 빠른이라는 뜻이죠. 빠른, sudden이나 prompt, 즉각적인, speedy, swift 이런 것들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swift, 빠른. 그 다음에 significant,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important, vital, critical, momentous 다 중요한 이라는 뜻이에요. 3번은 필수 어휘들이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intermittent, 간헐적인 거예요. intermittent. 뭔가 이 계속 빈번히 일어나긴 하는데 규칙적이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irregular가 동요가 되는 겁니다. sporadic, 규칙적이지 않은데 간헐적으로 이렇게 뜨문뜨문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규칙적인 건 아닌 겁니다. intermittent, sporadic, irregular, discontinuous. 계속 꾸준히 있는 건 아닌 거예요. discontinuous.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번은 hold off가 나왔습니다. hold off. hold가 이제 뭔가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hold한 상태로 뭔가를 떼어내는 것이니까 hold off는 중단하고 미루는 겁니다. 중단하고 미루는 거. 답은 중단하고 미루는 거 suspend입니다. suspend가 매달다라는 뜻도 있지만 잠시 중단하다, 미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suspend는 매달다, 중단하다, 미루다. 그래서 postpone, put off, 미루다, defer, delay 다 마찬가지죠. defer나 delay, cease 중단시키는 거 다 suspend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답은 4번이죠. elaborate는 정교한이라는 뜻이에요. 정교한 그리고 복잡한. 정교하고 복잡한 거 complicated, detailed, complex 복잡한 겁니다. complex는 복잡한. relax는 release는 뭔가를 배포하는 걸 release라고 하는 거예요. 배포하고 뭔가 뿌리는 release. 그래서 자유롭게 만드는 set free 혹은 free 이것도 다 마찬가지 동의어가 될 수 있고요. discharge 뭔가 풀어주는 겁니다. release 풀어주고 discharge, liberate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 다 release예요. 풀어주다, release 놓아주다. 자, modify는 뭡니까? modify 얘는 수정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change, reform 다 동의어가 될 수 있고요. convert도 변경하는 겁니다. alter 우리 컴퓨터에서 Alt 누르면 화면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컴퓨터 Alt 탭 누르면 이렇게 화면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변경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adjust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해서 변경해서 어딘가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변경해서 맞춰 들어가는 게 adjust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조정하다, 변경해서 어딘가에 맞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abide by는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다, 고수하다. 뭐뭐를 지키다, 고수하다. 됐어요? 그리고 따르다, 순응하다. 이런 것들이 abide by입니다. 뭐뭐를 따르고, 순응하고, 지키고, 고수하고. 답은 몇 번이었어요? accept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키고 고수한다는 것은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답은 1번이었죠. 리포트는 보고하다는 뜻이고요. postpone은 아까 있었던 미루다, 연기하다의 동의어였었죠. postpone, put off, delay, defer, suspend, 미루다.
그리고 announce는 뭔가 발표하는 거죠. 발표하는 거, 알리는 거, make known, 알리게 만드는 거, reveal, 드러내는 거, declare, 선언하는 거, disclose, close까지 담는 거, 뭔가를 닫다라고 한다면 disclose는 다 이제 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표하는 겁니다. disclose는 드러내는 거, announce, close는 닫는 거. 됐어요? 물론 close는 아까 가까움이라는 뜻도 있었지요. 좋습니다. 이 정도. 답은 1번이었습니다. abide by, 뭔가를 지키고 고수하고 따르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receive하고 take하고 stick to 지킨다, stick to 고수하고 따르고 adhere to도 마찬가지 다 같은 어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끝. 자,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 문제도 절대 어렵게 되지 않아요. 정말 지엽적인 것들은 밑줄 대거나 보기로 넣을 수는 있어도 그런 걸 답으로는 잘 안 합니다. 요즘에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출 분석만 잘했다면 우리가 항상 9월 정도에 하는 거 있죠. 기출 문제 분석.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잘 풀어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에 1번 보면 make it possible. 딱 보자마자 뭐 생각이 나요? 가목적어죠, 가목적어. 기억나요? MTBCF. MTBCF 동사는 make, think, believe, concept, find. 5가지. MTBCF. 얘네들은 오형식에서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 이때 투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쓰지 못한다 그랬지. 투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못 써서 얘네들은 뒤로 빼야 돼. 뒤로 빼시고 이 목적어 자리에는 가짜 it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잖아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MTBCF 동사 make, think, believe, concept, find. make, think, believe, concept, find.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니까 뒤로 빼고 가짜 집어넣으라고요. 이게 뭐라고?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구문, 가목, 진목 구문이라고요.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make it, 목적격 보호의 possible이랑 같이 배웠었죠. make it possible, 투부정사. think it possible, 투부정사. believe it possible, 투부정사. concept it possible, 투부정사. find it possible, 투부정사. 진짜 possible이 나올 줄 몰랐네. possible이 나왔네요, 진짜로. to extend, 이렇게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썼어요. 가목, 진목 구문이요. make it possible, 투부정사. 됐어요? made it possible, 투부정사. 지금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왔을 뿐이죠. 2번. 수동태 뒤에 대절이 나왔어요. 수동태 뒤에 대절이 나오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 됐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대절 가는 동사들. 어떤 동사들은 대절 가능 동사들. 대절을 목적어로 쓸 수 있는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가 뭐라 그랬어? 이시주어냐 이시주어가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시주어면 수동태 뒤에 대절 그대로 쓰라 그랬죠. 이시주어가 아니면 대절의 주어의 상승이라 그랬죠. 대절의 주어가 상승이 되면서 수동태 뒤에 뭘 쓰라 그랬어? 여기선 투부정사 쓰는 겁니다. 기억납니까? 이게 바로 대절의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여기 대표가 누구야? 여기 대표는 say요, say. 우리 say로 외웠잖아요. It is said that 주어비 said to. It is said that 주어비 said to. It is said that 주어비 said to.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잖아요.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rgue도 대절 가는 동사이기 때문에 it is argued that 주어비 argue to. It is argued that 주어비 argue to. 이시 주어면 뒤에 대절을 그대로 쓰시고 주어가 이시 아니면 투부정사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잘 썼죠? It is argued that. 딱 보자마자 argue는 대절 가능 동사이기 때문에 이시기 때문에 됐었구나. 넘어가셔야지. 다음 대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biomedical 비유가 주어입니다. 2번 통과시키면서 얘가 주어니까 자 동사가 어딨나 찾아보셔야 돼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비유 가로 닫고 아직 동사 안 나왔네.
안 나왔어. 컴마. 친절하네. 답은 3번이네. 왜요? 동사가 컨실이네. 됐어요? 동사가 컨실이네. of부터 organ transplantation. 됐어요? 전명구. as a bounded event 괄호 닫고 전명구. which 관계대명사 괄호 닫고 진짜 동사 누구야? 이제 컨실이잖아요. 얘에 대한 동사가 지금 컨실인데 지금 수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 지금 3인칭 단수인데 컨실의 S 어디 갔습니까? 됐어요? 답 몇 번? 3번이네. 요런 문제. 그냥 구조 분석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가 주어인지 뭐가 동사인지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됐어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은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시 관계대명사네요. 프로세스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얘가 관계대명사인 이유는 얘가 동사기 때문이죠. 됐어요? 그러면 동사는 누가 꾸며? 부사가 꾸미죠. 뭐 부사가. 4번 같은 경우는 부사가 동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잘 썼죠? 4번은 통과입니다. 자, 문법은요. 챕터가 18개인데 저는 여러분들과 품사 파트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품사 파트는 시험 문제에 나오긴 나와도 많이 안 나와서 효율성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70점, 80점, 90점 이렇게 영어를 막 다 맞춰야 됩니다. 뭐 80점 이상, 90점 이상, 거의 100점을 다 맞아야 된다 이러면 품사도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동사에 집중하거나 문장 구조에 집중하거나 준동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것만 해도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특히 기술직 학생들한테는. 이런 것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문법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죠? 충분합니다. 6번. 모든 걸 다 할 생각을 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All assignments가 주어고요. are expect. 모든 과제들이 예상되어진다. 과제는 지가 예상하는 건 아니지. 예상되는 것이지. 수동태 잘 썼죠. 예상되어진다. 수동태 expect는 수동태가 돼도 투부정사를 쓸 수 있죠. expect. 수동태가 돼도 투부정사를 뒤에 쓸 수 있고 그리고 투부정사를 또 to be pp. to be pp 쓰고 있다는 것은 투부정사에 또 수동을 썼어요. 과제는 turn in, 제출하다는 뜻인데 과제의 입장에서 제출되는 거잖아. 과제는 지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과제는 제출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turn in의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on time. 잘 썼어요. 2번 hardly로 시작하는 문장은 도치 구문이에요. 도치. hardly로 시작하는 문장을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hardly when, scarcely when, hardly before, scarcely before. 다시 한번. hardly when, scarcely when, hardly before, scarcely before. 도치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도치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hardly when, scarcely when, hardly before, scarcely before. 그게 뭔데요? hardly. 얘 때문에 도치가 돼요. had 주어 pp. 해석은 거의 뭐뭐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사절이 뒤로 빠져 있는데 when이나 before, when이나 before 함께 쓰시고요. 여기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hardly when, scarcely when, hardly before, scarcely before. hardly를 써도 되고 scarcely를 써도 되고요. hardly, scarcely. when도 좋고 before도 좋고요. 그래서 hardly when, scarcely when, hardly before, scarcely before 라고 외워달라고 얘기했었죠.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도치 구문이니까. 자, 해석은 이거 하자마자 이거 했다. 이거 하자마자 이거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no sooner도 있었어요. no sooner. no sooner는 뭘 썼어? 얘는 when이나 before 안 쓰고 얘네들은 then을 썼죠. no sooner than. hardly when, scarcely when, hardly before, scarcely before. no sooner는 than. 도치는 had 주어 pp 여기. 도치. had 주어 pp. 너무 잘 썼잖아요. 눈을 감자마자 나는 began to think, 생각을 했다. 그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됐어요? 눈을 감자마자 그녀에 대해 생각을 했다. 잘 썼잖아.
자, recommend의 대절이 나오는 순간 뒤에는 should 생략 동사 원형 잘 썼어요. should 생략 동사 원형 이런 걸 당위성의 should라고 부르죠. 답은 4번이란 얘기인데 4번 woman이 주어입니다. 한 여자가 동사가 누굽니까? with부터 가로 여세요. 어디까지? her had까지 다 가로 닫으십시오. 동사가 이제 has예요. has. 얘가 진짜 동사입니다. has, had. 현재 완료네요. 현재 완료. 마침내 해야 되겠다. 마침내 뭘 해야 되냐면 얘가 진짜 동사입니다. have, pp.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 자, have는 사역동사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이 가능해요. 대신에 이건 능동관계일 때 쓰는 겁니다. 능동관계. 해설해 보면 여자가 시켰다. 그것을 제거하게. 그것을 제거하게 시켰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도대체?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야? with the tip. 뭘 갖고 있어? 펜슬의 이 팁 부분을 머릿속에 박힌 여자가 펜슬의 팁 부분, 이 촉이라고 할게요. 펜슬 촉이 머리에 박힌 여자가 그것을 제거당하게 시켜. 그것이 지가 제거하는 거야. 펜슬 촉이 지가 제거를 해? 어떻게 제거해? 지금 이시 받고 있는 게 펜슬 촉인데 펜슬 촉은 제거되는 것이죠. 펜슬 촉은 제거가 되는 것이라고요. 다음 몇 번? 4번이죠. 뭘로 써야 돼? 리무브가 아니라 PP 형태 쓰셔야죠. PP. 6번은 별표 5개 치십시오.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5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연속으로 나오는 5형식에서 얘네들이 무슨 관계면? 수동 관계면 목적격 보호는 무조건 PP 쓰시는 거예요. 여기가 능동관계라면 뭐 투부정사 나올 수 있고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고 ing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얘네들이 수동관계면 그냥 무조건 PP라고요. 무조건 PP. 지금 그런 경우죠. 여기서 이시 받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시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펜슬 촉입니다. 펜슬 촉은 지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라고요. 그럼 무슨 관계? 수동 관계. 수동 관계는 removed. 이렇게 쓰셔야죠. 됐습니까? 난 들었다. 누가 내 이름 부르는 거. I heard.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My name. 내 이름이. 자, 내 이름은 부르는 거야, 불려지는 거야? 불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called. PP 쓰셔야 돼요. 이름은 불려지는 것이니까. 이름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름은 불려지는 거. 펜슬 촉은 지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5형식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뭐니 해도 5형식이다. 뭐니 해도 5형식이다.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문법에서. 형식 중에서 또 나왔습니다. 7번. 내 고양이 나이는 그의 고양이 나이의 3배다. 1번은 이제 배수 표현이죠. 배수 표현. 배수 표현은 어떻게 해요? 배수사를 먼저 쓰시고요. 배수사가 이제 3 times, 4 times, times와 함께 쓰는 것이죠. 배수사를 먼저 쓰시고 as, 원급 as 이런 형태, 그리고 비교대사 이렇게 쓰면 배수 표현이 되죠. 이거 말고도 비교급 때는 써도 돼요. 이런 형태로 써도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as old as he is. his에서 끝난 것은 이제 얘는 소유 대명사예요. 소유 대명사로서 his cat이죠. 여기 뒤에는 cat이 생략된 겁니다. his cat을 한 단어로 his로 쓴 거죠. his cat을 한 단어로 his, 그의 것, 즉 그의 고양이가 되는 겁니다. his는 소유격도 되고 소유 대명사 다 되니까 여기서 그냥 그의 것, 소유 대명사로 보시면 돼요. 그의 고양이. 3 times, 배수사 as, 원급 as 잘 썼어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We have to finish the work until the end of this month. by 쓸래, until 쓸래 나오면 by 쓸래, until 쓸래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뒤에 있는 명사 백날 봐봤자 안 나와요. 둘 다 뭐뭐까지란 뜻이에요. 뒤에 있는 명사 백날 봐봤자 안 나오고요. 동사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동사. 지속 가능 동사들만 until을 쓸 수 있어요. 지속 가능 동사들. 알겠죠? 나머지는 다 by입니다. 지속이 가능한 동사들만 until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다리다. 2시까지 기다리다. 기다린다는 것은 쭉 지속이 되잖아요. 됐죠? 뭐 2시까지 잔다. 잔다라는 것은 쭉 지속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지속이 가능한 동사들만 until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finish예요. 끝마치는 겁니다. 그럼 2시까지 끝마친다. 그러면 2시까지 끝마친다 할 때 그 끝마치다라는 것은 계속 끝마치는 거야? 2시까지 계속 끝마치고 있어? 말이 안 되죠. 제출하도 마찬가지야. 2시까지 계속 제출해? 말이 안 돼. 이건 지속이 불가능하잖아. 지속 가능 동사만 until을 쓰는 겁니다. 지속 가능 동사만 until을 쓰고요. 나머지는 다 by예요. 다 뭐야? until이 아니라 by 쓰셔야죠. 요렇게. 지속이 돼야지 until이고요. 지속이 불가능하면 다 by입니다. 제출하다. 대표적으로 제출하다. 그리고 뭔가를 끝내다. 이런 것들이죠. 됐어요? 답은 by. 2번이네요. 자, every other day, every 한번 쭉 정리했었을 때 이것도 했었어요. every other는 격으로라는 뜻입니다. 격으로 둘 중에 한 번이라는 뜻이죠. 둘 중 한 번 이렇게 항상 every other 단수명사 쓰죠. every other 단수명사 적어 주십시오. every other 단수명사 격으로라는 뜻이에요. 이틀에 한 번 every other day, 2주에 한 번 every other week, 2년에 한 번 every other year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Yes. 격으로 둘 중에 한 번. 그다음에 너는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대비해서가 영어로 뭐야? 대비해서가 in case죠. 자, in case는 조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조건의 접속사 현재가 미를 대신합니다. 현재 시 쓴 거 잘했고요. 틀린 거 없습니다. 답은 2번만 틀렸네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had better도 중요합니다. had better 조동사죠.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얘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과 함께 잘 쓰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Yes.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에 갑자기 독해가 나오네요. 8번 풀 겁니까? 아니죠. 동형 모의고사 제가 풀 때 어떻게 풀라고 얘기했어요? 동형 모의고사 풀 때 그냥 1번부터 쭉 풀지 말라 그랬죠. 뭐부터 풀라고? 어문생부터 풀라고 그랬죠. 어문생, 어휘, 문법, 생활영어. 얘네들끼리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생활영어를 먼저 풀든 문법을 먼저 풀든 어휘를 먼저 풀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문생을 먼저 푸시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즉 맞출 수 있는 문제 빨리 먼저 맞추자는 얘기지. 쉽게 빠르게 볼 수 있는 문제. 어문생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독해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도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그냥 1번부터 쭉 푸는 게 아니라 그랬지. 독해도 먼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맞추는 게 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1번부터 쭉 풀면 안 돼. 독해도 대입 파악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뭐 풀라 그랬어요? 내용일치, 세부 내용 파악 풀고 그 다음에 추론 문제 풀고 빈칸 추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일관성 문제 풀고 요렇게 풀라 그랬죠? 요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연습하셨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계속 문제를 풀어 드렸고요. 모의고사 할 때, 동형 모의고사. 즉 8번을 먼저 푸는 것은 좀 그렇지. 여기서 시간 뺏기면 어떻게 할 건데 9번, 10번을 먼저 푸셔야죠. 10번을. 됐어요? 생활영어입니다. 어문생을 먼저 푸시는 거예요. 자, A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스킨 크림을 가졌어. 드럭스토어에서 어제.
그것이 제거해 줄 거야. 모든 주름을. 아, 그렇습니까? 저도 좀 필요한데. 모든 주름을 다 제거해 준대요. 훨씬 더 젊어 보이게 만들어 준대. B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Why don't you believe it? 너 왜 못 믿어? 속고만 살았냐? 너 왜 못 믿어? B가 뭐라고 했길래 A가 너 왜 못 믿니? 라고 얘기했네요. I have read it a few blogs. 나는 이미 읽었어. 블로그에서 몇 개 읽었어. 이거 진짜 대박이래. 이렇게. 우리 SNS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치 광고 영상들 많잖아요. 그거 다 믿는 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렇죠? SNS에 있는 특히 그런 광고들 말도 안 되는 것들. 자, anyway 가보겠습니다. 답 뭐예요? B는 못 믿겠다라는 얘기죠. 모든 주름을 없애는 그런 크림이 있다. 그러니까 B가 못 믿겠다. 왜 못 믿니? 이렇게 해야 되시겠잖아. 그지? 이런 흐름. 절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 못 믿어. 1번. I don't buy. 난 안 사. 안 산다는 말은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답 1번이죠. 2번은 너무 비싸. 비싸다는 말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믿긴 믿는데 비싸다는 얘기인 거죠. 비싸다는 지금 맥락이 아예 안 맞죠. 3번 I can help you out. 내가 너 못 도와줘.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안 들어가요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논리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Believe it or not, 믿든 안 믿든 사실이야. 얘는 완전 믿고 있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못 믿겠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사. 못 믿겠다는 얘기죠. 안 사. 됐어요? 11번. I'd like to go sightseeing downtown. Where do you think should I? 나는 저기 시내로 사이트시잉 갈 거야. 사이트시잉 관광 갈 거야. Where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B가 얘기합니다. 내가 제안한다. 너 어디? National Art Gallery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여기 진짜 괜찮나 봐요. 그러니까 A가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생각이다. 동조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What else should I check out? 내가 뭐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 거기 갈 건데, 오케이, 나 여기 가긴 갈 건데, 야, 거기 갈 때 내가 뭐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됐어요? B가 얘기합니다. 뭐야? 시간이 없대요. I don't have time for that. 그럴 시간은 없대요. 간다고 얘기했는데, B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시간 없대요. I need to meet a client at 3. 3시에 고객을 만나야 된대요. 오케이? 그럼 빈칸에 뭐가 있어요? 3시에 고객을 만나야 된다. 시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3시에 뭔가 제안을 해야 되겠지. 오후 시간대 뭔가를 제안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야, 오후는 안 되겠네. 나는 그때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B가 하는 말은 뭔가 뭐 체크아웃 할 거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오후 시간에 어떤 일정을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오후 시간에 대한 어떤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그때는 안 되겠다. 나 가고는 싶은데 그때 3시에 내가 내 클라이언트 만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즉 오후 시간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죠. 3에 클라이언트 만난다고 얘기했으니까. 1번. This is the map. 이것은 지도야. 어떤 지도? 너의 클라이언트가 needs, 필요한 지도야. 뭔 소리야? 내가 지금 가는데. 내가 직접 저기 놀러 가는 건데 왜? Here you go. 안 되죠. 가이드 투어 to the river park. 리버파크로 가는 가이드 투어가 있어. It takes all afternoon. 오후 시간 내내 걸려. 이거네요. 그죠? 오후 시간 내내 이 가이드 투어를 받으면 되게 재밌거든. 그걸 지금 추천한 건데 B가 이제 A가 얘기하는 것이죠. 야, 그럴 시간까지는 안 되겠다. 가긴 가는데 오후 시간을 다 통째로 쓸 수는 없어. 왜? 3시에 고객 만나야 되니까. 괜찮아요? 딱 좋잖아. 오후 시간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3번. 2번. 됐어요? You should check it out. 너는 그 확인해 봐야 돼. 최대한 빠르게 뭘 확인해. 뭐 체크할 거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체크 빨리 해야 돼. 뭘 체크해 갑자기. 체크할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너 그거 꼭 체크해야 돼. 4번. 계속 체크아웃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체크아웃으로 지금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겁니다. 체크아웃 타임. 얘는 퇴실 시간이에요. 퇴실 시간. 퇴실 시간이 3시입니다. 여기서 퇴실 시간이 갑자기 왜 나오죠? 다음 몇 번? 2번밖에 없네요.
이런 그 약간 유치한 보기들, 체크아웃으로 이게 앞에 있기 때문에 체크아웃을 그대로 이렇게 보기에 집어넣는 것들 절대 답이 아니죠. 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 정도까지가 이제 어문생이고요. 하나 더 생활영어 중에 수거형 생활영어, 이디엄형 생활영어죠. 자, 뜻을 좀 아셔야 돼요. Got it made, got it made, got it done 같은 표현이고요. made나 done, 해내다라는 뜻입니다. 원형은 get it made죠. get it made, get it done. Call it a day, 끝내다, 끝마치다. Call it a day. 자, 오늘을 하루라고 부르자. 오늘을 하루라고 부르자라는 말은 이런 느낌이에요. day가 이제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야, 여기까지 하자. 오늘 딱 여기까지가 오늘 하루였다. 딱 이런 느낌, 즉 일을 끝내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이제 우리 이제 안 하고 이제 쉰다는 얘기예요. Call it a day. 다음, a piece of cake. 이건 케이크가 아니라 식은 죽 먹기예요. 식은 죽 먹기, 뭐 누워서 떡 먹기. 우리는 보통 누워서 떡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4번은 under the weather. 우리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풀었었어요. under the weather, 몸이 안 좋은 겁니다. 몸이 안 좋고 불편한 것을 under the weather라고 얘기하죠. 그가 마침내 hit movie. 그가 마침내 아주 대박 영화에 들어갔어. 야, 내가 해낼 줄 알았다. 해낼 줄 알았어. 좋습니다. 아, 좀 피곤하다. 나 지금 피곤해. I'm getting a little tired now. 지금 이제 좀 계속 피곤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야, 여기까지 하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 Call it a day. 끝마치자. 좋아요. 아이들이 생일 파티 갈 거야. 그래서 식은 죽 먹기 말이 안 되죠. 식은 죽 먹기가 앞에 왜 나옵니까? 생일 파티랑 케이크랑 이거 괜히 이렇게 싹 해가지고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건데 piece of cake은 식은 죽 먹기라는 정말 기초적인 관용 표현이죠. 이디엄. 3번 넘어갑니다. Under the weather는 몸이 안 좋은 겁니다. 나는 궁금합니다. 왜 그가 일찍 집에 갔는지. 걔 몸 아파. 몸이 불편해. 됐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좋아요. 자, 13번부터는 독해입니다. 독해는 데이 파악, 세부 내용 파악, 그리고 추론, 일관성의 문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의고사 풀 때도 항상 이 순서로 풀었었고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어요. 13번 같은 경우는 글의 제목 찾기 문제였었고요. 이런 대입학 문제들은 첫 문장을 통해서 글의 핵심 소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토픽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가의 의견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문장에 의견까지 다 들어가면 바로 첫 문장에 다 주제가 다 돼버리는 것이죠. 첫 문장에 뭐든지 다 주제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제가 들어가면 훨씬 더 쉬운 문제이긴 하죠.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 핵심 소재만 주느냐 아니면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느냐. 사랑을 받는 느낌이 야기되어진다, 촉발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언어적 신호들. 비언어적 신호들 어떤 거? 톤, 목소리 톤. 얼굴 표정, expression, face. 혹은 touch, 어떤 만짐, 느낌. 어떤 느낌? feels right. 완벽하다. 뭔가 딱 feel right. 딱 좋다라는 그런 느낌. 딱 좋다라는 그런 느낌. 느낌이나 표정이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촉발된대요. 됐어요? 말보다는 뭐가? 비언어적인 신호들.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답은 3번이었죠.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대화가 훨씬 더 말보다 크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14번 가볼까요? 주제 찾기네요. 주제 찾기. There are times. 어떤 시대들이 있다. 어떤 시간이냐면 holidays나 birthday 같은 그런 시대가 있어요.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장난감과 선물들이 accumulate in child life, accumulate 축적되는 아이의 인생에서 막 축적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5월 5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날이라든가 혹은 크리스마스 날 이때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이곳 여러 곳에서 받죠. 뭐 예를 들면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장난감 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물밀듯이 그 선물을 막 받게 되는 거야. 뭐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주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소재만 던져준 것 뿐이지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통념이잖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런 것들은 통념이기 때문에 이게 주제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죠. 여기 부분이 주제였어요. 당신은 이런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됐어요? 뭐 하는데? 가르치는데 healthy and non-dependency를 물건에 대해서 건강한 디펜던시가 의존도인데 비의존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됐어요? 주제가 뭐예요? 장난감이 많이 들어온 그 시기를 이용해서 아이가 물건에 비의존적이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뒷받침 문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답은 1번이었죠. building, 만들기, 건강한 attitude. 건강한 attitude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의존도를 낮추는 거예요. 특정 장난감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여기서는 paraphrase에서 healthy attitude라고 얘기했어요. 됐어요? 뭐에 대해서? possession, 이거 장난감을 또 paraphrase 한 겁니다. 장난감에 대해서 건강한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 즉 의존도를 낮추게 만드는 것, 이게 답이었네요.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지 문제입니다. 요지 문제 같은 경우도 대입학 문제죠. 첫 문장을 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첫 문장에서 얘는 답이 나오진 않았어요. 첫 문장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 인도되어지고 있대요. 이건 문제 제기일 뿐입니다. 문제 제기만 하고 있고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혹은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작가의 의견이 그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중간 부분에 나와요. 연구가 보여준다. 얘가 왜 잘못됐는지를 이 연구가 보여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야. 여기 부분이 이제 답이 나오는 부분이죠.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어떻게 당신이 칭찬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칭찬하는지가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의 발전에. 칭찬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칭찬하는지, 그게 중요하대요. 연구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칭찬을 받았어요. 그들의 지능의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노력보다는 지능의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became 뭐가 됐어요? 과도하게, 이거 안 좋은 말이죠. 과도하게 집중하는 겁니다. 결과에 집중한다. 지능의 칭찬을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지요. 다음 몇 번? 2번이죠. compliments. 칭찬은 칭찬인데 지능의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뭘 갖고 와요? 이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온다.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부분이었어요. 됐습니까? 답은 2번. 지능의 칭찬을 받으면 실패했을 때 지능의 부족으로 인지를 해버리잖아. 그럼 아이들은 더 이상 열심히 안 해버린다고요. 그 얘기가 이제 부연 설명 나오면서 지능으로 칭찬을 받지 말아라. 아이들이 노력할 수 있게끔 노력의 칭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지요. 자, 다음으로 우리 세부 내용 파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파악은 아까 8번과 9번이 있었네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이런 세부 내용 파악은요, 저는 항상 보기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기도 밑에서 먼저 확인을 해요. 통계상 3, 4번의 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 밑에서부터 봅니다. 글의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항상 밑에서부터 보고요. 그리고 지문도 밑에서부터 봅니다. 왜냐면 1, 2, 3, 4의 보기가
순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번 보기를 밑에서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보기를 확인할 때 항상 단서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여기서의 단서는 이런 숫자들 가장 찾기 쉽죠. 이런 것들. 그래서 the importance of calling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져 왔다. 쭉 지금까지도 쭉 언제 1990년대 90년대 이후로 90년대 후반 이후로 쭉 지금까지 강조돼 왔다. 이렇게 해석이 하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강조를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는 어떻습니까? 지문에서 맨 마지막 부분 90년대 바로 맨 마지막에 여기 있어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지금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컴마 가로 닫고 이런 거 버려요. say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분한 인지가 없대요. isn't. 그럼 이미 틀려버렸지. 4번의 보기는 뭐야? 현재 완료 수동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금 강조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calling이 강조되고 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지금 isn't. 지금 충분한 인지가 없다. 사람들 몰라요. 됐어요? 뭐에 대해서? calling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만 봐도 틀려버린 거예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4번. 9번 가겠습니다. 내용과 일치. Once could converse. 사람을 주어, 이게 원을 주어로 쓰면요. 얘는 그냥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람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일반인 주어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대화할 수 있습니다. Even with unknown table mates. 누구랑 대화할 수 있냐면 심지어 알지 못하는 테이블 친구,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어디서? 커피 하우스에서요. 좋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과 커피 하우스에서 이 정도의 해석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 커피 하우스에서 제공해준다. 잉글랜드에 처음으로 이갈리티는 평등적인 만남, meeting place,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meeting place를 제공해준대요. 거기서 커피 하우스에서 그곳에서 남자 한 사람은요, chat with,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의 테이블메이트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whether he knew them or not. 그들이 그를 알든 모르든 대화할 수 있다. 됐어요? 답인데요? 다시 한번 4번 해석해봐요. 사람들은 대화할 수 있다. 누구랑? unknown table mates, 모르는 사람과 알든 모르든. 됐어요? 답은 4번이죠. 내용과 일치하는 거 찾는 거예요. 4번. 운 좋게 정말 밑에서 다 답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3, 4번에서 답이 나온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항상 밑에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번에 23년 이 국가직에서 또 4번이 둘 다 답이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쉽게 시험장에서 풀어냈었으면 좋았겠네요. 자, 다음에 쭉 우리 다 풀었네요. 이제 16번째 추론과 일관성 문제만 남았나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고요. 빈칸 추론 문제는 빈칸 앞문장과의 관계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as a result, 그 결과. 야, 이러면 너무나 땡큐하죠. 빈칸 앞문장이 그 결과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너무 좋죠. 어떤 이 글에 주제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빈칸 문장, 앞문장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글로벌 컨슈머 브랜드들이 협조해 그들의 디지털 사이트를 국가적으로 인터내셔널리하게 뭐하고 있다? 코어디네이트, 통일하고 있대요. 글로벌 컨슈머 브랜드, 뭐 맥도날드라든가 뭐 코카콜라라든가 엄청 뭐 큰 기업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뭐 그 애플이라든가 큰 기업들이 무엇을 통일하고 있냐면 그들의 디지털 사이트들을 국가적으로 이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사이트를 다 통일시키고 있다. 오케이, 좋았어. 예를 들면 예시야, 코카콜라. 방금 얘기했는데 코카콜라 나왔네요. 코카콜라의 웹과 소셜 미디어는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빈칸이다. 그럼 코어디네이터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
됐어요? 코카콜라의 웹사이트들은 빈칸이다. 위에 뭐라고 얘기했어? 컨슈머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이 디지털 사이트를 통일시킨다고. 그럼 여기에 코어디네이트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 코카콜라의 웹사이트들이 SNS가 빈칸한다고. 그러면 통일성 있는 거 다 뭐야? 유니폼이죠, 2번. 이렇게 쉽습니다. 빈칸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보통 빈칸 문제는 정말 극혐하게 낼 수도 있거든. 되게 어렵게 세부 내용 파악으로 막 좀 더 꽈서 낼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앞문장만 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냈습니다. 자, 17번과 18번, 19번이 다 일관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20번을 먼저 풀고 마지막으로 17, 18, 19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20번은 좀 긴 문장이었는데 긴 지문 뒷부분에 빈칸이 있었어요. 자, 지문이 길든 말든 빈칸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앞문장과의 관계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in this way로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땡큐한 문제예요. 결국엔 얘가 이제 주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결과 심리학이 행동을 하는데 뭐로서 행동해? 하나의 판으로서 행동하는 겁니다. 심리학을 어떻게? 전체로. 하나의 판, 심리학이라는 것을 하나로, 분화된 게 아니라 하나로. 전체로서. by integrating, 뭐함으로써? 합침으로써. integrate가 이제 합치다, 포용하다. 합침으로써. 뭘? under one discipline, 하나의 학문으로 뭘 합쳤어? 모든 이 세분화한 이런 프랙션들을 하나로 합침으로써. 됐어요? 심리학을 하나로 합쳤다. 합침으로써. It would be no small feat.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빈칸 문장이니까 훨씬 더 잘 봐야 되겠죠? 이것은 no small feat. no small이니까 작지 않은 아주 큰이라는 뜻이야. 업적이래. 큰 업적이다. 그리고 큰 의미다. import가 의미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로 큰 의미다. 만약에 심리학이 become 된다면, 뭐가 된다면,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parent discipline으로서 이 상위의 학문으로서 parent, 부모, 상위, 이런 학문으로서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뭐에 대해서 하나로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지금 하나,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 인터그레이팅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 심리학이 지금 이제 통일된다고, 여러 막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로서 통일된다고, 그 얘기가 지금 들어와야 돼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by integrating에 상응하는 그 한 단어가 뭐겠어? unified perspective. 이거죠. 통일된 관점. 통일된 관점. 다시 한번 여기 부분 해석해 볼게요. 업적이 될 것이다. 엄청난 업적이 되고 엄청난 의미가 될 것이다. 만약에 심리학이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이 상위 분야에서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뭐에 관해서 어떻게 컴바인 할지, 이 자료들을, 그리고 과학을 연구할지, 어떤 관점에서 통합된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판으로 통합된 관점에서, 지금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다 뭐야? 유니파이드, 이거죠. 다이내믹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다 아닙니다. 막 써놓은 거고요. 통합된 게 필요한 겁니다. 답은 1번이죠. 심리학이라는 분야는 하나의 큰 판에서 통합된 관점에서 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지 않은 문제들, 일관성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일관성의 문제 3문제만 남았습니다. 일관성 문제를 풀어보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는 흐름 문제입니다. 흐름 문제는 좀 어렵죠. 일관성 문제들이 대부분 다 어렵게 출제되긴 해요. 일단 핵심 소재를 잡고 그 소재를 어떻게 주제로 이끌어 가는지, 그리고 그 주제와 소재는 일부러 같게 만드는데 그 소재는 이용하지만 주제가 다른, 즉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그런 보기들이 분명히 중간에 들어 있을 거예요. 자, 이 17번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워크가 핵심 소재입니다.
재택근무와 출근이 섞여 있는 걸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얘기하고요. 그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설명이 1번 보기였어요. 일반적인 이제 요즘에 나오는 emerging 계속 나오는 기준 emerging norm 3일은 출근하고 이틀은 집에서 재택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은 통과죠. 이 하이브리드 워크 때문에 당신은 아마도 스페이스가 많이 남을 것이다.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연구는 하면서 스페이스에 대한 그런 그 컷은 1%, 2%밖에 줄지 않았다. 실제 공간에 대한 이 디맨드의 감소는 한 1%, 2%만 줄었다. 사람들이 공간 똑같이 잘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줄었어? implying density가 주는 거예요. density는 이제 밀집도 이런 것들이 준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출근 안 하면서 공간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야. 다 공간을 사용하는데 밀집도만 준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얼마나 편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understand why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high density 얘네들 어차피 밑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높은 고밀도 오피스에서 고밀도는 uncomfortable하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차 한 잔 먹고 싶어서 뭐 사무실에 있는 탕비실에 가려고 했는데 탕비실이 줄 서 있어? 그러면 불편하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죠. Most employees 대부분의 3번 가볼게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원합니다. 언제 일하고 싶어요? Work from home on Mondays and Fridays. 집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언제? 월요일과 금요일날. 재택근무 월요일과 금요일날 집에서 재택하고 싶어한다. 뭐 수목금은 출근할 수 있어도 화수목은 출근할 수 있어도 월과 금요일에는 재택을 하고 싶어한다. 재택이라는 소재는 비슷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방향 완전 다르죠. 글의 주제는 뭐였어요? 하이브리드 워크. 이걸 통해서 이 밀집도, 근무 환경의 그런 이 스페이스의 밀집도가 줄었다라는 얘기가 글의 주제인데 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금에는 재택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전혀 상관없죠. 이건 시간에 대한 얘기죠. 시간. 답은 3번이죠. 흐름 문제는 소재를 똑같이 가져가되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방향만 다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얘네는 하이브리드 워크, 재택을 통한 시간, 재택근무와 그 시간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에 얘는 잘못했어요. 나머지는 재택근무와 이 사무실의 공간 활용도 공간적인 개념의 글들이었습니다. 18번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명시적 단서를 보거나 내용적 단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내용적 단서. 이 두 가지가 이 문제를 푸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명시적 단서로는 they 정도가 명시적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the cameras 이런 캐머라들 더를 붙였다는 것도 하나의 명시적 단서가 충분히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해설해 볼게요. 내용적 단서는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비디오를 설치했다. 장소에 illegal crossing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불법적으로 이제 분단된 크로싱 그쪽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라이브 피드를 했대요. 생방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From the cameras, 캐머라로부터 생방송에 피드를 하는 것. 그리고 라이브 피드는 생방송뿐만 아니라 서로 대화가 가능한 것을 라이브 피드라고 하는 겁니다. 웹사이트에. 자, 이게 들어갈 자리는 바로 3번이었어요. 앞에 텍사스 셰리프, 텍사스 보안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뭘 만들었다? 새로운 사용을 만들어냈다. 인터넷에. 됐어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들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었다. 웹사이트에. 그 얘기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같이 이제 이 보울더를 보면서 국경을 보면서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 몰래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3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순서배열 문제입니다. 순서배열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냈어요. ABC가 되게 짧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단서를 잡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시문보다 ABC 자체에서 너무나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와서 이 보기들 간의 이 내용만 봐도 충분히 답이 나왔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to를 뭐 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지역을. 근데 그 큰 지역, that large라고 형용사라고 그 큰 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that large. 그 큰 지역. 그렇다면 A가 들어가려면 A 앞에는 이 지역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 영토의가 있어야 돼요. 영토의가 있는 부분이 바로 C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C의 마지막 부분. 라틴은 was language 언어인데 고대 로마의 언어인데 후주부터 가로 여시고 이 로마 얘기를 살짝 하면서 그 로마의 영토가 뻗어 있다면서 이 영토의가 이게 나오고 있어요. 요 로마 영토가 뻗어 있다. fro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죠? 그 큰 영토를 뭐 하기 위해서 룰하기 위해서 그러면 A는 무조건 C보단 뒤에 있어야 돼요. A는 꼭 C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C의 마지막 부분이 영토 얘기니까. 근데 C의 첫 부분은 또 언어 부분이에요. 라틴이라는 것은 언어다. 고대 로마의 언어다. 근데 이 B는 뭐야? 실제로 단어 civilization이라는 이 단어는 comes from 어디서 왔다. 그럼 B는 언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C의 첫 부분이 뭐야? 언어야. C의 첫 부분이 언어라고. 그러면 B는 C 앞에 붙어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C가 지금 조금 길잖아. C가 지금 웃긴 게 앞부분은 언어에 대한 얘기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뒷부분은 지형에 관한 얘기로 바뀌고 있어. C가 언어에 대한 얘기가 초반에 있고 뒷부분이 지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B는 지금 언어에 대한 얘기고 A는 지금 지형에 관한 얘기라고. 그렇다면 C를 중심으로 해서 C 앞은 B가 있어야 되겠고, 그지? C 뒤는 뭐가 있어요? 지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A가 있어야 되겠죠. C가 지금 딱 중간에서 앞에는 언어, 뒤에는 지형이라고. B가 지금 언어에 대한 얘기고 A가 지금 지형이니까 C 앞뒤로 지금 딱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A는 지금 제시문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낸 거예요, 지금. 보기만 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답은 BCA. 3번이었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국가직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안 공무원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합격 예측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점수, 실제 점수 이런 것들을 좀 입력해서 몇 점 정도의 점수가 컷인지 자신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있을수록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문은 짧아지고 기초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하는 거,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만 이해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